주가에 얽힌 속내, 기업 공시 속 숨겨진 진실, 기업 공시를 완벽하게 분석해서 이기는 투자 해법을 찾는다. 안녕하세요. 변용인의 수사한 공시 진행의 장은희입니다. 투자의 시작은 기업 공시를 완벽하게 분석하는 것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 알쏭달쏭한 공시 오늘 이분과 함께라면 명쾌한 해답 얻으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1호 공시 분석가 변용인 대표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종목은 LS전선 아시아입니다. 먼저 기업 개요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5월 설립되어 2016년 6월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베트남, 미얀마 해외 기업을 지배하는 외국 기업 지배 지주 회사입니다. 주 사업은 베트남, 미얀마 해외 법인에서 전력 케이블 및 통신 케이블 등을 제조하고 또 판매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전력 시장의 성장과 도시화율이 높아질수록 전력 케이블의 지중화 사업과 고부가 제품의 수요가 증가하며 베트남 전력 케이블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적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실적은 2023년 3분기 기준 매출액 1,674억 원, 영업이익 110억 원을 기록했고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3.8% 감소했으며 영업이익은 17.7% 증가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저희가 실적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또 기업 개요 살펴봤습니다. 이 LS전선 아시아 요즘 급등세를 또 보이기도 하고 네네. 그렇잖아요. 특히 한국전력이 독점을 하고 있던 것을 민간인에게 나눠준다라는 소식이 있으면서 상승 탄력 조금 더 많이 가져가는데 오늘 이 종목 어떤 공시를 가져오셨을까요? 네, 일단 바로 어제였죠. 주주총회 소집결이 정정 공시가 좀 있었는데 먼저 3분기 실적 리뷰부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3분기 실적입니다. 연결 재무제표 기준 영업실적, 잠정실적 공시인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3.8%가 감소한 1,674억을 기록했고요. 영업이익은 17.7%가 오히려 증가한 110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네. 전기 대비의 이 매출액은 10.6%가 감소했는데 오히려 2분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은 무려 86.2%가 증가되면서 실적은 감소했지만 네. 이익은 크게 개선된 실적을 발표한 바 있었습니다. 오. 이어서 공시 보도록 할게요. 회사 주주총회 소집결의 공시를 했는데 내용을 네. 살펴보겠습니다. 임시 주총 소집결의 12월 12일 오전 11시입니다. 네. 보고사항은 감사보고와 제1호위안 정관 변경의 건을 이제 상정했는데 하단 내용 보도록 할게요. 회사는 정관 일부 변경을 통해서 사업 목적을 추가했습니다. 해저 케이블 사업에 대한 투자와 네. 관련 일체 사업 그리고 히토류를 포함한 비철금속 그리고 소재 관련된 사업의 유통과 제조 판매업을 하겠다라고 좀 밝혔고 이유는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해서 그리고 이에 따른 사업 목적을 추가한다라고 밝히는 공시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바꾼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에코가 들어가 네. 있더라고요. 요즘 근데 또 우연찮게도 에코 붙은 종목들이 굉장히 잘 가요. 신규 상장한 에코아이도 그렇고 에코프로 머티도 그렇고 그래서 이 이유를 아까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게 이 사업 목적 그러니까 신사업 추진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럼 히토류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 히토류 관련해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어떤 사업을 더 확장하고 싶은 건지 알 수 있을까요? 우선 일단 LS전선 아시아 현재 주력 사업을 보면 지금 전력 케이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송전망에 연결되는 이 전기줄을 전력 케이블이라고 하죠. 그쵸. 그리고 통신선을 통신 케이블이라고 합니다. 전체 매출 포지션은 이 3분기 기준의 전력 케이블이 77% 그리고 통신 케이블 부분이 23%로 좀 구성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지금 LS전선 아시아의 경우에는 주력 사업이 케이블이다 보니까 새로운 어떤 신사업에 대한 어떤 성장 동력 내지는 사업의 어떤 다각화 관점에서 히토류라는 어떤 소재를 도입해서 네. 국내에 좀 공급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는데 네. 지금 히토류가 사실은 지금 이 공급망에 대한 이슈가 좀 있었어요. 맞아요. 이게 사실 뭐 이 OLED라든가 반도체 소재로도 좀 활용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소재였는데 중국이 거의 뭐 전 세계 시장을 상당히 많이 독점하고 맞아요.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향후에 히토류가 이 우리가 자원 전쟁이라고 하죠. 중국에서 이 공급망에 대해서 이 수출 통제를 좀 더 강화하거나 수출 금지 조치를 좀 진행하게 된다면
관련 업종들이 좀 타격을 좀 받을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이 히토류를 좀 대체할 수 있는 게 영구 자석이에요. 네. 이게 네오디뮴이라고 하는데 네. 전기차 그리고 풍력 이 타워에 좀 들어가는 이 소재 그리고 네. 로봇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중요한 소재입니다. 이 부분을 이 히토류의 어떤 대체 수단으로서 활용될 수 있는데 지금 네오디뮴을 개발 그리고 공급해서 국내에 좀 도입하겠다라는 어떤 신사업을 추진을 하는 이런 과정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국이 무기화하고 있는 히토류 그리고 이를 대체하기 위해서 이 자석이 영구 자석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도 네오디뮴이라는 물질을 개발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이것 같은 경우에는 요즘 대세 성장 산업에 다 필요한 소재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전망이 밝아 보이는데요. 그리고 앞서서 언급을 해주셨던 것처럼 이 부분 한번 짚어보고 싶어요. 매출은 그렇게 크게 늘지는 않았는데 오히려 감소했는데 영업이익이 증가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런 일이 어떻게 발생을 하게 됐는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사업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3분기 실적 공시를 좀 보면 단순하게 수치상으로 보면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3.8%가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17.7%가 증가됐는데 매출액이 감소됐는데 이익이 개선된다. 그렇다면 마진율이 상당히 개선됐다라고 좀 판단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지금 이 LS전선 아시아라는 이 회사 사업 자체가 국내가 아니라 베트남과 미얀마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에요. 네. 이에 따른 지주 회사가 바로 LS전선 아시아인데 지금 베트남 생산법인에서 고부가 같이 초고압 케이블이 유럽 수출의 어떤 확대로 좀 반영이 됐었고 이에 따라서 이 수익률이 좀 상당히 좀 개선됐다. 다만 지금 네. 베트남의 내수 경기가 좀 느린 회복세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베트남 본업에서에 대한 어떤 성장성은 좀 둔화된 흐름이 있었는데 유럽향 수출 등이 좀 크게 좀 증가됐다. 이 부분이 지금 노후 전력망이라고 하죠. 지금 네, 미국도 그렇고 맞아요. 지금 유럽의 경우에도 굉장히 좀 노후화된 이 전력 설비를 다시금 보수하거나 다시금 신설해야 되는 그런 이슈 때문에 북미향 비중도 꾸준하게 좀 증가될 수 있고 또는 이 유럽향 비중도 증가될 수 있고 베트남은 지금 또 뭐죠? 개발도상국입니다. 글로벌 모든 해외 생산 기지가 최근까지만 최근이 아니죠. 최근 한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에 굉장히 많은 해외 생산 기지를 좀 갖고 있었는데 지금 이 생산 기지가 어디로 옮겨지죠? 인도나 베트남으로 이동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 안에 생산 거점들이 확장되면 될수록 전력 설비에 대한 어떤 공급 이슈, 전력에 대한 어떤 수요가 지속적으로 좀 증가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공급망이 확대가 된다는 것은 전력 케이블의 확대 내지는 공급의 어떤 과잉 확대도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판단을 해봤습니다. 그만큼 이 회사에 먹거리가 많아지겠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데 글로벌적으로 일단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고 수요는 많이 필요로 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때 한번 알아봤는데 미국의 70% 이상이 25년 이상 됐대요. 이 전력 그렇죠. 케이블이. 네. 근데 이게 수명이 30년밖에 되지 않아가지고 요즘 미국 같은 경우에도 정말 막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전망이 밝고 먹거리가 많다는 즉슨 LS 전선 아시아 이제 3년까지 변경을 했는데 조금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선 이게 이 기간 지금 기간 산업에 대한 투자 부분 정부가 주도해서 전력망에 대한 노후 전력망을 좀 교체하는 이슈 이 그렇죠. 부분이 네. 지금 정책 이슈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 때 하고 트럼프가 되면 안 하고 이게 아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제 노후 설비를 교체해야 되는 사회 자금이 들어가서 이 공공이 좀 주도할 수 있는 사업이죠. 이 부분이 지속적인 어떤 수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노후 전력망 관련 어떤 이 전선 설비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흐름이 좀 좋았고. 맞아요. 전력 케이블 수요도 좀 지속될 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는 해저 케이블에 대한 어떤 수요도 지속적으로 좀 늘어날 수 있는데 근본의 어떤 신사업 자체는 통신 케이블과 전력 케이블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이 회사가 향후에 해상 케이블까지 선점하고 여기에 부과되는 이 히토류라는 부가 소재에 대한 어떤 신사업을 좀 확장한다. 네. 이 부분은 LS전선 아시아가 기존의 전력 케이블에 좀 집중되고 있던 어떤 사업 부분을 친환경 내지는 새로운 어떤 성장 동력으로서의 어떤 확장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긍정적인 좀 지표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케이블의 수요가 해상 케이블 관점에서도 이 개발도상국
네. 특히나 뭐 동남아시아라든가 인도 시장에 좀 더 확장될 수 있는 부분들은 저는 이 부분도 새로운 어떤 성장 동력으로도 작용할 수 있는 여지는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 다만 지금 베트남이 내수 경기의 어떤 둔화 부분이 있었지만 2024년도부터는 본격적인 어떤 생산 거점에 대한 확대 부분은 전력망 구축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투자를 유치해야 되는 베트남 당국의 입장에서는 지속적인 전력망을 개선해 나간다. 이 관점에서는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LS전선 아시아의 수혜로 작용하지 않을까 판단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도 글로벌적으로 먹거리가 지금 더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신사업으로 추진하겠다 하고 나선 해저 케이블뿐만이 아니라 히토류까지도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전망이 밝다라고 해주셨는데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요. 아니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오늘 급등세 나왔잖아요. 네.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투자 전략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차트를 좀 보면 네. 지금 6,000원 구간에서 지금 7,000원대 형성됐던 박스권 구간이었죠. 네. 지금 주가의 일본 구간을 보면 지금 6,000원에서 7,000원대 계속 유지됐던 이 부분이 그렇죠. 단기에 상승했던 이 이슈는 바로 초전도체. 아, 초전도체 테마 때문에 그랬구나. 단기 급등을 해서 네네. 신고가 구간이 바로 17,160원. 이게 신고가 17,160원. 구간이었는데 네. 오늘 신고가 갱신했어요. 17,200원. 오. 오늘 상징하는 의미가 뭐냐? 네. 이때 사실 상승했던 부분들을 우리가 좀 보면 초전도체라는 좀 다소 이 단기적인 어떤 테마 이슈 맞아요. 때문에 올라갔고 네. 급하게 차익분을 모두 다 반납을 했습니다. 최근에 10월 기점에서 상승했던 이 배경은 초전도체 이슈가 아니라 노후 전력망에 대한 어떤 핵심 수혜. 베트남 이 기간 사업자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이 회사의 네. 앞으로의 어떤 성장성 단순한 테마가 아니라 실적과 외형 가치 부분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수반됐다. 그래서 오늘의 상승세는 신사업에 대한 어떤 기대치도 반영이 되고 있다. 네. 또는 뭐 국내에서도 지금 이 한국전력이 독점하고 있는 이 전력망 설비 공사에 대한 어떤 이런 구축공사 부분들을 민간 시장이 좀 개방하겠다라고 좀 발표를 하면서 특별법 논의가 어제 좀 진행이 됐는데 이 민수 시장에 대한 개방 가시화가 또 다른 전력 케이블의 어떤 수요로도 좀 작용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수반했다. 오늘도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준 이유는 네. LS 그룹의 전반적인 어떤 상황들이에요. LS 머티리얼의 이 자회사 상장 이슈도 좀 있고 그쵸. 그룹사 전반적인 어떤 단기적 이슈를 수반하고 있다. 다만 지금 사실 추세 구간에서는 지금 진입은 좀 늦었다. 왜냐면 제가 지난 월요일에 이 매일경제 TV에서 출연했던 뭐 스타킹 방송에서도 제가 네. 편입주로 제가 선정하고 난 이후에도 급등이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이제 좋으셨겠다. 시초 다음 날 16%까지 상승을 좀 했고요. 오늘 신고가 갱신을 했기 때문에 네.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이다. 저는 보유자다. 네. 그렇죠. 자, 보유자의 영역인데 15,600원, 15,6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 의견을 좀 제시해 드리고요. 신규적 매수 관점은 자, 요 구간입니다. 12,000원에서 네. 14,000원, 14,000원. 12,800원 정정하겠습니다. 12,800원에서 네. 14,000원 요 구간에 진입을 한다면 비중은 5% 미만으로 단기적 관점으로 좀 접근하는 것이 유효하다. 이 점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원래 저희 이 주가가 6,000원에서 7,000원 구간에 갇혀 있다가 초전도체라는 단기 테마로 17,160원까지 올라간 바 있었는데 이내 다 미끄러져서 상승분을 다 반납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17,200원까지 올라간 이유는 정부발 이슈도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 모멘텀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단 많이 급등세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신규로 들어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12,800원에서 14,000원 구간이 온다면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유자의 영역 같은 경우에는 15,6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보유하시는 거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종목 만나봤고요. 그러면 두 번째 종목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종목은 하이드로 리튬입니다. 기업 개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95년 1월에 설립이 되어 2008년 7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 사업은 토목자재 부품 제조 및 판매를 주력으로 22년 10월 리튬 플러스에 인수되어 2차 전지 부가 소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기존 사업인 연구 앵커, 교량용 케이블,
웅벽 보강 사업 등을 기반으로 지난 7월 새만금 지구에 수산화 리튬 공장 건설 착공을 시작하며 2차 전지 소재 사업을 준비 중입니다. 최근 실적은 2023년 3분기 매출액 53억 원, 영업 손실 13억 원을 기록했고 매출액은 전년 동기인 24억에 비해서 증가했으며 영업 손실을 이어가고 있고 적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 개요 한번 살펴봤고요. 대표님, 최근에 이 하이드로 리튬의 모기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리튬 플러스가 수산화 리튬을 뭐 일본한테 수출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조금 상승 탄력 가져갔었거든요. 오늘은 이 종목 어떤 공시 들고 오셨을까요?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회사 신주 인수권 행사 공시가 있었는데 우리가 최근 이 수상한 공시에서 좀 많이 제가 언급을 해드린 것처럼 전환 청구권 행사가 있었어요. 네. 전환 청구는 전환 사채를 주식으로 좀 바꾸는 것. 네. 신주 인수권 행사는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주식으로 바꾸는 것. 그래서 지금 사채를 주식으로 좀 바꾸는 행태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회사 발행 전체 주식 2,233만 주에 4.7%에 해당되는 105만 주죠. 105만 주를 네. 자, 행사 가액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304원짜리 네. 35억 원을 주식으로 교환한 것입니다. 오. 그래서 상장 예정일은 2023년 12월 22일 날 105만 주가 상장될 예정인데 자, 행사가액이 3,300원이에요. 오늘 주가 볼까요? 종가가 11,170원. 오. 지금 시장에 유통되면 몇 배죠? 3배가 세 배, 넘죠. 네. 그렇다면 이게 단기적인 주가 가치의 희석을 불러올 수 있는 공시다. 아. 그래서 신주인수권 행사 또는 뭐 전환청구권 행사로 우리가 좀 잘 주시를 해야 되는데 네. 이 비율이 중요해요. 네. 행사 주식 수가 굉장히 좀 많으면 많을수록 주가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4.7%라면 결코 작지 않은 수치가 오. 나온다. 네. 그런데 하단 내용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500억짜리 중에서 35억이 일부 신주 인수권 행사가 됐고요. 미전환된 465억 원 규모 전체 1,400만 주가 아직 행사되지 않은 물량으로 남아있다. 이 부분은 네. 잠재적인 하이드로 리튬의 오버행 이슈에 직면할 수 있는 부분이다. 채권자라면 언제든지 지금 3배 이상의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행사 안 할 수가 없죠. 그쵸. 그렇다면 이제 시장의 영향들을 좀 고려했기 때문에 일부를 지속해서 행사를 해나갈 가능성이 좀 있는데 네. 저는 사실 두 가지 측면을 봐요. 네. 이 신주 인수권 행사, 뭐 주식의 행사를 앞두면서 주가가 이유 없는 급등 흐름을 좀 보여주는 케이스도 좀 있었어요. 이런 부분들은 특정한 어떤 이슈나 재료보다는 이 전환 사치를 소화하기 위해 의도적인 수급 행태가 좀 많았다. 이 부분은 우리가 주의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판단해 봤습니다. 네, 지금 105만 주 정도의 신주 인수권이 행사 공시가 나왔는데 행사 가액이 3,300원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가가 11,170원입니다. 그만큼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 거겠죠. 이게 만약에 들어오게 된다면 주가 가치가 희석될 가능성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규모가 4.7%이기 때문에 절대 작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400만 주나 또 남아있다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조금 더 보수적으로 다가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거 이슈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수산화 리튬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출 소식에 급등세를 보였었잖아요. 이게 원래 양극재에만 쓰이다가 비싸지만 음극재도 이제 쓰이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성능 향상을 위해서. 근데 시장이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언제는 막 LFP 찾고 막 저렴한 거 찾다가 네. 언제는 또 막 비싼 거 고성능 찾고 대체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될지 잘 모르겠거든요. 우리가 올해 네. 상반기를 좀 기억을 해보면 네. 2차 전지 테마가 급등했던 에코그룹주 그리고 포스코 그룹주들이 급등했던 배경들을 봤을 때 양극재 소재사들의 주가 흐름이 좀 굉장히 좀 강했죠. 그쵸. 그런데 맞아요. 여기서 들어가는 것들 양극재 주요 원료가 바로 리튬입니다. 네. 리튬 가격이 너무나 급등을 하니까 이에 대한 어떤 대체 품목으로 수산화 리튬으로서 대체제를 좀 찾게 되고 네. 그런데 여기서 수산화 리튬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좀 커지면서 리튬 관련주들의 주가가 굉장히 좀 강했죠. 금양도 그랬고 뭐 하이드로 그쵸. 리튬이라든가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흐름이 좀 좋았는데 지금 상승분을 모두 다 반납하고 난 현재
네. 현재 상태를 우리가 좀 보면 네. 복귀를 좀 해보자고요. 과거에 조회했던 거는 단순한 기대감이었어요. 그런데 리튬 가격이 유지가 좀 잘 됐느냐? 떨어졌어요. 아니죠. 네. 1년 새 거의 78%가 하락했어요. 와. 그러니까 상반기 대비해서 78%가 급감하니까 네. 양극 소재사들이 지금 원가도 떨어지고 양극재 공급가까지 좀 떨어지니까 비싼 가격에 확보했던 리튬을 소화하지 못하고 영 레깅 현상 때문에 하반기에 갈수록 원가 부담이 심해진 겁니다. 네. 그래서 3분기에 이 양극재 소재사들의 실적이 좀 안 좋았던 원인이었고 네. 그런데 여기서 공급하고 있는 소재사인 리튬 공급사들의 어떤 흐름들을 좀 보면 많은 수익을 좀 창출했느냐? 전무해요. 지금 하이드로 리튬 실적 볼게요. 이 회사는 지금 이 교량 건설 부분에 들어가는 이 부품이죠. 네. 교량용 이 케이블 관련된 교량용 옹벽 보강 사업에 들어가는 부품들, 연구 앵커 부분, 그 다음에 뭐 기타 등등등 해서 제품들이 좀 들어가고 있는데 네. 거의 대부분이 시공, 공사비예요. 그렇다면 여기에 관련된 이 우리가 부분들 좀 보면 네. 하다못해 상품 매출, 리튬 공급된 내용은 없다. 아. 물론 지금 이 새만금 지구에 리튬 수산화 리튬 양산을 위한 공장을 지금 7월에 좀 착공했고 네. 내년도부터 뭐 가시화된 생산을 좀 한다고는 하지만 아직 규모라든지 공급량에 대해서는 확정된 것은 아니다. 다만 리튬 가격이 지속적으로 좀 하락하고 있는 과정에서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은 4분기 그리고 2024년도에 전기차 수요가 좀 이 둔화되면서 양극재 공급량이 조금 감소될 수 있다는 것은 리튬의 공급량도 감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업황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단가적인 어떤 부분들 때문에 즉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 맞겠다라고 좀 판단을 해봤고 두 번째는 네. 지금 리튬 가격에 대한 어떤 대체제가 과거에 너무 이 가격 변동성이 좀 심하게 되다 보니까 최근에는 나트륨을 맞아, 좀 맞아. 대체한다. 나트륨이 우리가 뭐죠? 소금이잖아요. 네. 소금을 정제해가지고 여기에 이 양극재 부가 소재로도 좀 사용할 수 있는데 여기 단점이 있어요. 에너지 밀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맞아요. 이 네. 충전 또는 이 에너지의 효율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이제 값싸게 공급할 수 있는 뭐 ESS 설비라든지 저가형 우리가 뭐 크게 움직여지는 어떤 전기차 모델이 아니라 네. 경량용 어떤 이동 수단 안에서 들어가는 이 초소형 이 리튬이온 배터리에는 좀 탑재될 수 있는 경쟁력들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에서도 지금 나트륨을 이용한 이 배터리를 지금 이제 양산하겠다라고 지금 공언한 만큼 이 관점에서도 이 앞으로의 어떤 리튬 공급사들의 어떤 영향 이 부분을 좀 주시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해봤습니다. 상당히 조금 악재들이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나트륨이 소금이잖아요. 이게 굉장히 저렴한데 그렇죠. 에너지 밀도가 낮은 대신 배터리 용량이 조금 에너지 밀도가 낮기 때문에 배터리 용량이 큽니다. 그래서 보통 ESS 시장에서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걸 중국에서는 이걸 차에도 탑재를 하겠다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일단 신주인수권 행사도 있었죠. 리튬 가격 지금 하락하고 있죠. 거기다 이런 대체제들이 막 치고 올라오고 있으니까 이거 조금 안 좋을 것 같은데 전망이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투자 전략이나 아니면 전망은 어떻게 네. 보실까요? 최근에 어떤 이 상승 부분들은 리튬 가격이 다시금 좋아질 수 있다라는 어떤 추정, 내 바람이에요. 앞으로 좋아질 겁니다. 나만의 네. 생각인데 네. 우리가 중요한 건 항상 주식 투자를 할 때 팩트 체크, 지표를 확인하고 이 지표가 어떻게 개선되는지를 확인하고 바닥 찍고 난 이후에 반도체가 좋아진 것처럼 2차 전지 전체 안에서도 종목별 옥석 가리기가 다 있어요. 수급이 양극재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지금 더 조정받는 것은 맞지만 네. 음극재, 동박, 뭐 분리막, 전해 이런 관련된 소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폭이 더 컸죠. 네. 그런데 최근에 어떤 회복률을 보면 많이 오른 것도 없었기 때문에 회복률도 좀 많이 빨랐어요. 그런데 지금 리튬 가격을 보면 네. 하이드로 리튬이 단순한 기대감의 단기 구간이죠. 자, 요 구간입니다. 네. 16,000원대 주가가 어떻게 됐죠? 단기 6만 원까지 갔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됐던 와. 주가예요. 그런데 시장이 지속적으로 지금 삼중바닥으로 계속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점은 지난 10월 31일 1280원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11,100원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네. 아직도 주가는 바닥권 영역이다. 아. 그런데 여기서 주가의 어떤 추세 전환을 좀 이뤄내려면 네. 긍정적인 업황의 회복 이슈가 있어야 돼요. 리튬 가격이 정말 바닥을 찍고 반등을 하거나 전기차 시장이 개선돼서 그렇죠. 양극재 공급량들이 좀 더 늘어날 수 있는 시그널들이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당분간 하이드로 리튬의 경우에는 리튬 가격과 좀 연동되는 흐름으로 주시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좀 판단을 해봤고요. 네. 두 번째, 지금 현재 하이드로 리튬이 공식적으로는 지금 리튬 회사가 아니죠. 맞아요. 아직 그렇더라고요. 생산을 하고 있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네. 이 본업과 무관한 기대감을 수반했고 이 기대감들은 현재 반납이 됐지만 주가가 저점 형태에서 보면 이미 3,300원대 발행에는 500억 원대 신주 인수권부사채 물량이 남아있다. 이 부분은 잠정적인 주가 가치 희석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네. 신규종 매수 관점은 관망. 어. 보유자는 지금 사실 물 타는 구간은 좀 의미가 없다고 봐요. 네. 다만 여기서 더 하락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좀 판단하지는 않겠지만 리튬 가격의 가격 개선 그리고 업황 회복의 기대치를 확인한 이후에 접근하는 것도 늦지 않는다라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아, 네.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게 16,000원이었는데 이게 6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시세를 다 반납하고 지금 11,100원 현재가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더 상승 탄력을 가져가려면 업황 자체가 개선이 돼야 되는데 먼저 리튬 일단 가격이 반등이 돼야 됐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수요가 확 늘어나야겠죠. 보유자 관점에서는 일단 물사기 하지 마시고 일단 그 이후에 업황 개선 이후에 접근을 해라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신규 매수자 관점에서는 관망을 하셔라, 보수적인 관점으로 다가가셔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두 종목을 준비했고요. 그리고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대표님이 말씀해주신 포인트들이 투자 전략 세우시는데 큰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노란톡 오픈 채팅방 변영인의 기업공시연구소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 대표님께서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